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는 3명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총나라의 간홍, 송건, 미축인데요. 이들을 줄여서 간손미라고 부르죠.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게임에서는 능력치가 애매한 B급 문관들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무능한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들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평범한 인물들이었을까요? 오늘은 간손미 3명의 충격적인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왜 간손미가 이렇게 저평가받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게임 때문인데요. 특히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에서 이들의 능력치가 정말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간홍의 경우를 보면 통솔력과 무력이 시리즈 내내 20에서 30대이고 문관 능력치, 인지력, 정치력, 매력도 전부 70대 정도입니다. 뭔가 특출난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송건과 미축도 마찬가지인데요. 송건은 그나마 매력이 80 중반에서 90 초반 정도라 인재 등용에는 쓸만하지만 그것도 게임 초반에만 유용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는 게 현실이죠. 미축 역시 비슷한 수준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서 게임에서는 정말 애매한 포지션의 문관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손미가 정말 유명해진 건 현침창맨 전 이말년 작가 때문인데요. 그가 그린 웹툰에서 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간손미는 완전히 어정쩡한 능력치를 가진 문관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말년도 나중에 개인 방송에서 인정하기를 삼국지의 간손미급으로 기록된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인물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사의 열전으로 남지도 못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긴 맞죠. 그렇다면 간손미 개개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홍은 유비와 고양이 같은 동양 친구였는데요. 관우, 장비보다도 더 오래 전부터 유비와 함께 했다고 하죠. 이는 바로 총나라에서 짬밥으로 치면 랭킹 1위가 바로 간홍이라는 뜻입니다. 유비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끝까지 함께한 최고의 친구이자 부하였죠. 그런 간홍의 최대 업적은 바로 유장을 설득해서 성도의 문을 열게 한 일인데요. 만약 유장을 설득하지 못해서 무력으로 점령했어야 했다면 유비군이 서촉과 형주를 무사히 합병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한중을 차지한 이후에도 유비가 익주를 먹지 못했다면 유장과 조조 사이에 끼어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익주 평정 이후 얼마 안가 조조와 한중에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유장의 평화적 항복 때문이었습니다. 13주 중 하나인 익주라는 거대하고 비옥한 땅을 심지어 20-30년 동안 유언, 유장 부자가 통치해온 그 땅을 3년여 만에 유비의 영토로 확실하게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간홍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간홍은 유비 진영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는데요. 유비는 항상 어딘가로 쫓겨 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력이 흩어지지 않게 도와준 게 바로 간홍이었던 것이죠. 유비의 인하 정책과 함께 간홍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이 없었다면 유비 세력은 진작에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홍은 유비의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군주 유비가 아닌 인간 유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음은 송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송건은 당시 대학자인 정연의 추천을 받아서 관직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인물의 평판을 중요시했던 당시 사회에서 그 정도 학자에게 추천받았다는 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송건의 특기는 바로 외교였는데요. 유비 세력 중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외교관이 바로 송건이었죠. 유비가 조조에게서 도망쳐 원소에게 몸을 의탁할 때도, 원소를 떠나 유표에게 향할 때도 송건이 미리 사신으로 파견되어 손을 써놓았던 덕에 유비가 어딜 가서도 대우받으며 빌붙을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송건의 외교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미미한 세력이었기에 어쩌면 군웅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송건은 당대의 군웅들인 조조와 원소 그리고 유표의 참모진들을 상대로 외교에 성공해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사신으로 간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쥐뿔도 없는 유비를 대신해 그 넓은 대륙을 이리저리 사신으로 다니며 살아남아 외교를 성공시킨 것도 그의 능력이 범상치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만약 송건이 없었다면 유비는 제갈량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저 세상에 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축을 살펴보면 미축은 서주의 호족 출신으로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하죠. 그런 미축이 떠돌이 신세에 불과한 유비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자산을 전부 유비에게 넘기면서 유비의 세력으로 합류했습니다. 당시 미축의 이름은 서주의 명사로 유명했고 미가는 중원을 통틀어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가문이었죠. 그를 원하는 군웅들이 무수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유비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후 유비의 세력이 미축의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나 지금이나 군자금이 없으면 전쟁은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는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집단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축은 유비의 물주이자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유비의 인척이라는 점인데요. 바로 미축의 여동생이 유비의 아내였던 미부인입니다. 조조도 조인, 조순, 조홍, 하우던, 하우연 등 친인척을 중용했는데 유비에게는 관우와 장비라는 의형제도 있고 간홍이라는 친구도 있었지만 미축은 더 깊은 인간관계로 연결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비록 명예직이긴 했지만 미축은 제갈량보다 높은 직급에 있었을 정도로 유비는 그를 진심으로 대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손미 3명에게는 공통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셋 다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정작 유비가 좀 제대로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해지자 하나하나 눈을 감았다는 서글픈 점이죠. 간홍은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없어서 언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익주 평정까지는 살아있었다고 예측할 뿐이죠. 송건은 촉을 평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쳤으며 미축은 셋 중 가장 오래 살긴 했지만 가장 험한 꼴을 당하고 맙니다. 유비에게 시집 보낸 여동생인 미부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나마 있던 동생이란 놈은 총나라를 배신하고 오나라에 붙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그의 동생 미방의 배신이 관우를 죽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축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스스로를 결박해 죽여달라며 죄를 청할 정도였죠. 하지만 유비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미축은 시름시름 앓다가 곧 화병을 얻어 눈을 감고 말았죠. 어쨌든 만약 간손미 3인방이 촉의 원로로 살아있었다면 유비가 일으킨 오와의 전쟁 반대에 더욱 중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유비가 이릉대전을 일으킨 배경에는 관우를 잃은 개인적인 복수심과 형주를 잃은 현실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만약 간손미 3인방이 살아서 유비를 뜯어 말렸다면 당시 촉의 상황이나 여론의 심각성을 유비가 조금이나마 더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무리 관우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비라도 도원결이 전부터 함께한 친구 간홍의 설득, 전 재산을 다 바쳐 기반을 마련해준 천한 미축의 위로, 죽음을 무릅쓰고 의탁할 곳을 만들어온 송건의 반대, 이런 무게 있는 목소리들은 다른 신하들의 의견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 같죠. 훗날 진수는 정사 삼국지에서 미축, 송건, 간홍을 이적과 함께 묶어서 포용력 있는 태도로 풍자의 논의를 받들어 그 시대의 예우를 받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제갈량, 이엄, 법정, 유파와 함께 촉의 법률체계인 촉과를 작성한 이적과 같은 열전에 묶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만약 이들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돈이 많은 것 외에 내세울 게 없는 B급 잡문관이었다면 이적과 같은 열전에 묶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수가 삼국지를 기록할 당시 그는 위나라 진나라의 신하였고 촉서나 오서는 위서에 비해 기록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촉은 남은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삼국 중 가장 악명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간손미가 열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촉의 입장에서는 명망있고 귀중한 인재였다는 증거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간손미 이 3명은 유비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부터 함께해오던 개국공신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비 세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인사총무, 대외협력,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방금 언급한 3가지가 조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고 있었던 간손미 3인방이 결코 만만한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나 조조와 송건과 달리 제대로 된 기반 세력이 전무하며 영지도 이리저리 교체되고 잦은 패배로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던 유비와 그 추종자들이 광활한 중국의 황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것만 봐도 이 행정가 라인의 유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이 없었다면 제갈량이 합류하기도 전에 유비 세력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추측되죠. 제갈량이 유비의 미래를 설계해준 귀재라면 간손미는 유비의 현재를 만들어준 인재들이자 정치적 동료들로서 평생을 함께한 충신들인 것입니다. 비록 간손미는 인류 책사나 장군이 아니었기에 비교적 인기가 없고 이력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유비 세력이 하루하루 난세에서 생존하고 버티는데 각기 제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죠. 보통 관우, 장비, 조운, 제갈량 등이 자주 충의가 언급되지만 이 셋 역시 그 충의에 있어서는 그들에 비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무능한 비급 문관들이 아니었고 유비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준 진짜 영웅들이었죠.